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보겠습니다. 자, 이 입안권자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해요.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결정하고요. 고시, 그리고 이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까지 하면 이제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누가 결정할 거냐? 자, 입안권자도 중요하지만 결정권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결정권자를 더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 결정권을 이꼴 자치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정해서 집행하면서 관할구역을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권이 곧 자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정권을 갖는 지자체장, 자 원칙적으로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자 이자들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요래서 이 자치권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자,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입안했다. 입안권자보다 상급 행정처이 무조건 결정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권 따로, 결정권 따로입니다. 각각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했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입안했다. 누가 결정할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결정권이 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 시장하고 군수가 입안했어요. 시장하고 군수는 입안권은 있는데 결정권은 없습니다. 자,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시장, 군수만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서 이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만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요. 대도시의 시장은 결정권이 있죠. 자치권이 있으니까 대도시장은 입안했을 때 직접 결정을 합니다.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어요. 직접 결정.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경기도 한번 봐요. 자, 경기도 성남시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하남시가 있어요. 그럼 성남시는 대도시입니다. 하남시는 일반 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남시의 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남시장이 청사를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시청 청사 같은 것도 다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해서 하남시장이 입안했죠. 결정 하남시장이 못해요. 하남시장은 도지사한테 결정해 주세요.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청사를 설치하세요. 결정을 해줘야 시청 청사를 새로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성남시에서 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남시장이 청사 새로 짓고 싶어요. 그럼 성남시장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입안하죠. 결정 누가요? 성남시장이 직접 결정해서 청사를 설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남시장 같은 대도시의 시장은 입안했을 때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고 직접 결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써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권한이 큰 거예요? 성남시 같은 대도시의 시장이 훨씬 더 권한이 큰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호화청사 짓는 거, 호화청사. 자, 우리 이제 호화청사 있죠.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호화롭게 짓는 호화청사. 용인시, 또 성남시, 수원시. 자, 이런 시들이 다 무슨 시일까요? 대도시죠. 대도시. 대도시의 시장은 자기가 입안해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화청사 같은 것도 막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시의 시장이 호화청사 짓겠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일반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호화청사 짓고 이런 시는 다 무슨 시라고요? 대도시. 그럼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대도시장은 직접 뭘 할 수 있다? 결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도지사가 광역사업 관련해서 입안했어요. 자, 도지사가 입안했다.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죠.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직접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입안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입안한 사람 중에서 결정 못하는 사람이 딱 누구예요?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만 입안했을 때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한번 찾아봐요. 먼저 자, 일반 시장하고 군수.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원칙적으로는 결정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즉 이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큼은 시장운수가 입안했을 때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딱 하나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만 알면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가장 지역적인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역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장이 하남시 관할 구역의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싶어요. 하남시장 입안했죠. 원칙은 도지사한테 결정해 주세요 신청해야 되는데 이 도지사가 하남시의 일부 사정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기가 어렵죠. 이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이 입안했다.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고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운수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또 국토부 장관도 결정해요. 자, 국토부 장관이 국책사과 관련해서 직접 위반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이 두 개 앞글자 따가지고 개입 개발 제한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을 합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을 소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개발을 일체 못하게 하려고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지방에 땅 갖고 있는데 그 땅에 그린벨트로 묶였다. 즉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일체 개발 못하죠. 이런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가장 세게 규제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아무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결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고요. 거꾸로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발을 하려고 지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도지사가 지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데나 막 지정해갖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용도구역 중에서 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요. 시도지사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시가와 조정 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가지고 해장이라고 그래요. 해수부 장관. 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에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무조건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자, 이런 것들이 다 용도구역이에요. 이 용도구역을 누가 결정할 거냐 이거 관련해서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권자들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도 역시 결정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하고 심의 이 절차도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다 생략할 수가 있도록 해요. 그래서 기밀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경미하면 어떻게 돼요? 조사, 주민 의견, 지방 의견 청취 다 생략, 바로 위반. 협의 심의도 생략, 바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일 때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밀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죠.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기밀일 때도 역시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럼 원칙은 이제 협의,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권자 결정합니다. 결정 딱 사인을 해줘요.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서 이제 알려주죠. 고시. 그리고 다시 결정권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결정한 것을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 보내준다고 그래요. 사인해서 즉 결정한 서류를 다시 특광자운수에게 송부. 그러면 송부를 받은 특광자운수가 자,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우리들에게 열람시켜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절대 결정한 자가 고시하고 직접 우리한테 열람시킨다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갖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죠. 다시 송부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여자들이 자,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우리한테 열람시켜주게 됩니다. 자, 요게 도시군관리계획 이제 결정하는 절차가 돼요. 자,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일단 53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53페이지. 중간에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나오죠. 결정권자 불표. 자, 결정권자 이꼴 누구라고요? 자치권자. 자치권자다. 그래서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가로에 대도시 시장 동그라미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거기서 딱 끊으세요. 자, 거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거기까지 원칙. 자, 동그라미 친 사람 2명.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이자들이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외. 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 밑줄. 그래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데 딱 하나만 뭐와 관련해서만큼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만큼은 시장군수가 예외적으로 결정하고요. 또 밑에 예외. 자,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동그라미 4번은 해수부 장관 밑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박스에 1번. 자, 국토부 장관 위반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개발제한구역 개자에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자에다 동그라미 개입. 이거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자,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는 누가 결정해요?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셔갖고요. 결정 절차. 저기 기본서 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5페이지. 자, 밑에 결정 절차. 그럼 결정권자 거기 또 써있죠. 자, 우리 앞에서 봤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66페이지에 결정 절차. 자, 협의. 자, 원칙. 자, 관계 중앙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해요. 그냥 협의한다. 타이틀 정도 보시면 돼요. 협의하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셔갖고요. 심의. 자, 심의 원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하는데 자, 옆 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3번 생략. 동그라미 1번에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안보상, 기밀의 동그라미 1.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또 동그라미 2번. 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할 때도 협의와 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변경할 때도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 동그라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거 각각 써놨는데 두 가지예요. 협의하고 심의는 기밀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가로 4번 결정고시 후 열람 동그라미 1번에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딱 끊으세요. 결정을 고시하고. 그럼 고시는 결정한 자가 한다는 거죠. 고시하고 다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직접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 결정권자가 고시까지는 해요. 그리고 자, 결정한 자가 직접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누구한테 송부해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특광시장 군수가 우리에게
열람시켜주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열람시켜줘요. 즉 고시하는 것과 열람시켜주는 주체가 달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한 자가 고시까지는 하고 우리한테 열람시켜주는 것은 특광시장 군수가 합니다. 특광시장 군수. 자, 맨 밑으로 와보세요. 자, 이런 이제 결정고시가 되면 효력 발생일 1번에.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밑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거기다 별표. 자, 얘가 작년에 그대로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저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 발생한다 이러면 안 돼요.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가 아니고 결정을 뭐한 날 지형도면으로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 그 다음 옆 페이지 가보세요. 자,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이렇게 써있죠. 자, 이걸 다른 말로 기득권보다라고 합니다. 기득권보.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형도면으로 고시가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효과, 한마디로 행위 제한을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 모든 공법상의 규제는 이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를 갖게 돼요. 이걸 행정규제의 장래효라고 그래요. 장래, 미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간다. 그 말은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를 간다. 그죠? 새로 하는 것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 있죠.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는 절대 이 행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하고 있던 것은 계속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이거를 기왕에 하고 있던 것은 기득권으로 보호해주겠다. 즉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 자,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이미 하고 있던 거, 즉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착수하고 있던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거를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자, 원칙 결정 당시에 뭐 하고 있었으면 착수. 적어도 이제 착수, 객관적인 징표예요. 착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착수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삽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삽질 한 번은 해야 이게 뭐 사업을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은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예외.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다 용도구역입니다. 이 용도구역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용도 지역지구보다 행위 제한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아주 제일 센 규제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게 세게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착수 갖고는 기득권 보호 못 해줘요. 자, 결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던 자가 3개월 내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신고까지 해야만 기득권을 보호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 당시 착수하고 있던 자, 착수만 하고 있던 자는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3개월 내 신고까지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요새 근래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 보호의 특례. 자, 요거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맨 위에. 자,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자, 거기서 키워드는 착수의 동그라미, 삽질. 착수한 자는 가로는 필요 없어요. 밑에 대충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은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고요. 그럼 결정 당시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죠.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이요.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에 뭐만 하고 있었으면 착수만 하고 있었으면 허가받거나 신고 다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밑에 예외. 동그라미 1번.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두 개 비춤.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내 그 특광시장 운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딱 보면 돼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두 개만 착수 갖고는 안 되고 뭐까지 하라고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 기득권 보호의 특칙이 되는 거죠. 자, 그 두 개는 좀 신경 써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세요. 3번 지형도면의 고시. 그럼 이런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토지의 형태를 그린 도면, 쉽게 얘기하면 지도죠. 지도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지도책만 봐도 어떤 토지에 도시군관리계획 어떤 내용이 결정됐다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을 지형도면으로 작성해서 고시한다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지형도면은 이제 지적이라는 게 표시가 돼야 돼요. 지적, 지번과 지목.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라고 그래요. 자,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자, 이런 토지의 번호를 매긴 것을 지번이라고 그러죠. 지번. 그리고 자, 1번 토지는 지목이 대라는 토지예요. 자, 대라는 토지는 뭐 할 수 있는 땅이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그러죠. 대. 그다음에 2번 토지는 지목이 전이라고 그래요. 밭농사 짓는 땅. 3번 토지는 답. 논농사 짓는 땅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번하고 지목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지적. 이 지적이 표시된 지도라고 그래요. 지도. 그럼 지도에다가 자, 1번 토지는 건물도 짓고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다 딱 써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또 2번 토지는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3번 토지는 농사지어야 되니까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런 용도지역 지정 같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사항을 지도에다가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만 딱 봐도 뭐가 결정되는지 쉽게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까지 하도록 해요. 그럼 먼저 저희 결정한 내용을 이 지도에다 표시해 갖고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은 누가 하는 거냐? 작성은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만든 사람이요. 최초로 입안한 사람이 결정이 있으면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지형도면으로 작성합니다. 그럼 입안한 자 원칙 누구였어요?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즉 입안한 사람이 그대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요. 근데 입안한 사람 중에서 우리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있었죠. 결정권 없는 사람 누구였어요?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만 원칙적으로 결정권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했죠. 그럼 마찬가지죠. 자, 입안한 사람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시장하고 군수는 이 지형도면을 잘 작성했는지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주고 승인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만? 결정권이 없는 시장하고 군수만 도지사에게 승인까지 받고요. 작성 또는 승인한 지형도면을 고시해요. 고시. 자,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자가 고시합니다. 결정권자가. 그럼 결정한 자가 고시하듯이 지형도면이라는 것도 누가 고시하는 거냐? 결정한 자가 그대로 고시를 해요. 그래서 작성은 입안한 자가고 고시는 결정한 자. 자, 지형도면 승인받는 것은 오직 누구만?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만. 그래서 자, 이런 지형도면 작성해서 승인받고 고시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지형도면 작성한 날부터 효과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작성한 날이 아니고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지형도면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작성자 이꼴 입안권자 이렇게 써 있죠. 입안한 자. 그래서 원칙. 자,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즉 결정사항을 자세히 밝힌 즉 표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자, 원칙 특광시장 군수가 작성하고요. 그다음 예외.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위반했으면 밑에 줄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이 한마디로 지형도면 작성한다 그 얘기고요. 그 밑에 승인. 자, 시장이나 군수 밑줄. 그 대도시장은 결정권 있으니까 빼고요.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밑에 줄. 자,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 밑줄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받는 거는 오직 누구만? 시장, 군수만.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하루 3번의 고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했을 때는 이를 고시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고시하는데 고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권자가 한다고 그랬죠. 결정권자. 그 우리 결정권자 좀 전에 원칙 예외 이렇게 봤는데 이 결정권자 다시 쓰게 되면은 역시 높은 사람부터 쓰는 거죠. 저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장, 군수.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여자들의 의미는 여기서는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가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요.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로 4번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쭉 내려와 보세요.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가로 1번에 타당성 검토, 동그라미 1번. 자, 특광사원수는 5년, 동그라미 별표.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한다. 자, 이 발음. 도시군관리계획도 한 번 입안해서 결정 끝 아니죠. 입안 결정하고 다시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틀린 거는 수정해라 그 얘기죠.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나가는 거니까 역시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과정계획, 과정계획이죠. 우리 과정계획에서는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가 몇 년이라고요? 5년. 왜 5년이요? 타당성 검토 다섯 글자니까 5년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저번 주에 배웠던 계획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중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계획이 뭐였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두 개는 다 과정계획이에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수정하는 과정계획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고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는 절차를 이제 쭉 배웠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를 배웠는데, 그럼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갖고 결정해요. 결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할까요? 자,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입안해서 결정한다 이것만 알면 안 되죠. 자, 입안 결정해서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 이 6가지 하는 거죠. 6가지. 이 6가지. 한마디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안 결정해서 이 6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에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청은 어떻게 하겠어요? 용도 지역 지정하려면 일단 조사부터 해야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안. 자, 뭐를 입안한 거예요?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어디에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입안한 거죠. 계획안을 만들었어요.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 자, 뭐를 결정한 거예요?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한 거죠.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하고요. 그 결정한 것을 다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은 용도지역의 지정 효과,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마찬가지. 자, 용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고 싶어요. 용도지구 지정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조사 의견 들어왔고 입안. 용도지구 지정에 관해서 계획안을 만들죠. 입안한 것을 협의심의 거쳐갖고 결정권자 결정. 뭘 결정한 거예요?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결정한 것을 다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은 용도지구의 효과,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을 하죠.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도 한마디로 입안 결정, 기반서를 설치할 때도 입안 결정. 그러니까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한마디로 입안해갖고 뭐 하는 거다? 결정. 궁극적으로는 결정하는 거죠. 결정. 그러면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6개 권한자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결정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누구겠어요? 용도지역의 지정.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원칙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죠. 그럼 시장하고 군수는 용도지역에 관해서 결정 못해요. 시장 군수는 오직 뭐만?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 결정하는 거고요. 자, 국토부 장관 결정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용도 지역에 관해서 결정권 없어요. 해수부 장관은 오직 뭐와 관련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만 결정하죠. 그래서 자, 용도 지역의 지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즉
높은 사람부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는 이꼴 결정권자. 그러면 용도 지구의 지정권자도 역시 누구겠어요? 결정권자죠. 똑같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용도 구역의 지정권자는 다 다르다 그랬죠. 자, 용도 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구만 결정해서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 시가와 주정 구역은 원칙 시도지사인데 예외 국토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6가지는 한마디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자를 물어보면 결정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요 6가지를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배운 거죠. 이거를 도시군 관리 계획의 총론이라고 그래요. 총론, 절차, 총론. 그러면 이하부터는 이제 뭐 배우겠어요?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각각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우리가 쭉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하부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은 대부분 이제 무슨 계획을 공부하는 법이냐? 도시 군 관리 계획. 요거 공부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하부터는 이게 그대로 목차예요. 용용기도지입 이 순서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강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토지의 용도를 결정, 쓰임새를 정해놓고 쓰임새에 맞게 토지를 써라.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 우리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저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외부 효과 이론 배우죠.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즉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실질적인 제도가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기본서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72페이지. 자, 도시군관리계획 관련해서 24회 기출문제 한번 보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관해서 틀린 것은 자 2번이 정답이니까 2번 한번 보세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자, 요 기득권 보호 관련해서 물어본 거죠. 자, 우리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던 자는 관계없이 즉 행위제한 받지 않고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만큼은 착수 갖고는 안 되고 별도로 뭐 해야 된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3개월 내 신고. 그럼 이번 질문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예외를 물어본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하고 있던 자, 착수하고 있던 자도 다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기득권 보호 관련해서 아주 잘 물어봐요. 원칙과 예외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갑니다. 자, 5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여기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강론이요. 근데 내용들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용도 지역제. 자, 용도 지역은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공법상 규제 출발입니다. 모든 공법상 규제 출발. 모든 규제는 용도 지역에서 출발을 해요. 시작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도고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매년 2문제씩 출제하는 가장 핵심이요. 그 용도 지역 한번 풀어봐요. 이 지역자 붙으면은 전국의 토지를 얘기해요. 전국의 토지. 저희 국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라면은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다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 우리나라의 토지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은 다 지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국의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 이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자 여기서 용도라는 것은 생활권을 얘기해요. 쓰임새는 생활권.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지정하는 작업이다. 요거를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생활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일단의 토지에 주거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래요. 그럼 일단의 토지는 한마디로 무슨 생활권이요? 주거 생활권이다. 그죠? 주거 생활권. 주거 생활에 맞게 토지 쓰세요 하는 건데 자, 여기다가 또 공업 지역 지정해서 공장도 지으시고요. 농림 지역 지정해서 농사도 지으세요. 다 하세요.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거 생활에 맞게 주택, 아파트 같은 건물 지었다. 공장 또 못 짓죠. 또 농사 못 져요. 이미 아파트 지어놨는데 그 땅에다가 또 농사 짓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런 생활권이라는 개념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배타적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 용도 지역만 지정하는 거지 절대 두 개 이상 용도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잘 물어봐요.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어요. 하나의 토지에 딱 하나만 지정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생활권을 빠짐없이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하는 거죠. 그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한다 그래요.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 행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을 제한한다 그래요. 건축 제한. 그럼 건물 건축하는 것부터 못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자, 생활권에 맞는 건물은 건축할 수 있는 건데 생활권에 안 맞는 거는 건축 못하게 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자, 주택이라는 건물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주거생활에 딱 맞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데 자, 주거지역에 모텔 같은 거, 숙박시설 이런 건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왜? 이 주거환경 이런 것들 침해하는 성격이 제일 큰 게 모텔 같은 거죠. 숙박시설. 우리 집 옆에 러브호텔 이런 거 들어온다.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주거 생활하고 맞지 않는 모텔은 건축할 수 없어요. 그럼 결론 주거 지역에서는 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땅에다가 내 돈 가지고 건물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못해요? 왜 주거 지역에서는 숙박시설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건축 제한에 걸려갖고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그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안 맞는 것은 아예 건축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건물의 크기 제한이요. 자, 이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기반설이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갖고 주택가, 우리 주거지역, 주택가 골목길 정도인데 여기에 50층짜리 빌딩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거 감당이 될까요? 바로 교통난, 주차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을 짓도록 규제합니다. 저거를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 크기, 수평 면적을 제한하고요. 용적률은 건물의 충수나 높이 같은 입체 크기를 제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를 제한하는데 우리 부동산이라는 걸 공부하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자, 효과, 행위 제한 요 세 가지 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이 세 가지 제한을 통해서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교재 한번 보죠. 용도 지역의 의. 자, 그리고 자, 이거 판서한 거 이거는 저 여러분들 필기하고 따로 그럴 필요 없죠. 저번 주에 봤던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제가 필기할 것들 강의 노트에 그대로 다 써가지고 다 그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강의 노트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잘 들으시면 돼요. 절대 필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강의 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용도 지역의 의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이거 묶어가지고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기다 밑줄 별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럼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죠. 어디에?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뭐를 지정한다고요? 생활권을 지정해 놓고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함으로써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제도고요.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럼 이런 이제 용도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종류하고 세분.
일단 자 우리 국토가 있으면은 우리 국토는 크게 네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요. 자, 도시적, 그리고 관리적,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크게 자 이렇게 네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정합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이거를 4대 용도 구분이라고 그래요. 4대 용도지역. 글자 그대로 따갖고 도, 관, 농, 자 4대 용도 구분. 그리고 다시요 도시지역이 도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즉 도시지역은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록. 그다음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보생계. 그다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 크게 4용도 자 4개, 3개, 2개니까 9개 지역이에요. 4용도 9지역.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법만 보면은 용도 지역이 이렇게 9개 지역만 써 있어요. 그 9개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도시 지역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도시 지역이 대통령령에서 다시 세분이 돼요. 종류가 쫙 나눠집니다. 자,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은 1종하고 2종이 있고요.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고요. 준주거 지역. 주거 지역만 2개, 3개, 하나 총 6가지로 다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건 없어요. 주거 지역 중에서는 이 6개 중에서 하나가 지정돼요. 예를 들어서 1종 전용 주거 지역 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 이 6개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 지역도 4개입니다.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상업 지역. 상업지역은 이렇게 4개로 세분이 돼요. 그래서 역시 그냥 상업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넷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공업지역도 3가지가 있어요.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3가지. 그 다음 녹지지역도 3개입니다. 보전, 생산, 자연녹지. 녹지지역도 3가지로 세분되었고 자 6, 4, 3, 3 다 더하면은 16개. 이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다시 16개로 세분이 돼요. 그래서 자 국토법령상 용도지역 하면은 자 도시지역이 총 16개, 관리지역 3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 총 21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21가지가 있고요. 이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전국토에 지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21개니까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용도지역은 정복해야 돼요. 이 용도지역을 모르니까 공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많아도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 자 크게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쭉 16개 세분되고요.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보생계. 자 이렇게 세분돼 갖고 이 체계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체계부터. 그래서 이것도 강의 노트 보면 나오죠. 싹 그림 그려갖고 거기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반드시 용도지역은 체계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의 하나씩 보자. 자 먼저 도시지역부터. 자 7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돼 있다. 서울같이 밀집돼 있어요. 이 말은 개발돼 있다 그죠? 개발돼 있거나 또는 밀집이 예상 개발을 할 곳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현재 개발돼 있거나 앞으로 개발을 할 곳이다. 한마디로 무슨 목적의 용도 지역이냐? 도시 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할 곳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 있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이 지역들은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니까 우리가 이 지역들을 묶어가지고 비도시 지역 이렇게 불러요. 비도시 지역. 앞으로 비도시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비도시 하면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비도시 지역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존할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 도시 지역은 개발할 곳이고 비도시 지역은 보존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도시 지역이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세분이 되죠. 자, 주거 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아유 뭐 유식하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거생활권, 주거생활권으로 개발 관리.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 증진, 상업생활권.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이니까 공업생활권. 근데 녹지지역 보세요.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등을 위해서 그 밑에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녹지의 보전, 밑줄. 그럼 우리가 도시지역은 주로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녹지지역만큼은 개발이 아니에요.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에요. 보존. 녹지지역만큼은 보존입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존할 곳이다. 그래서 저희 도시지역은 무조건 개발만 하는 곳이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녹지지역처럼 보존 성격도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관리지역 나오죠. 관리지역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도시가 아니에요. 비도시, 보존할 곳인데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보전산지 동그라미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 농림업의 진흥 밑줄. 자, 여기 농림지역의 목적이요. 그럼 농림지역은 농림업, 농업, 임업업, 축산업 이런 거 농사 짓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농사짓기 위해서 보존할 곳인데, 자 이거 주된 대상이 두 개요. 그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자, 농림지역. 자, 이 농림지역은 이름대로 농지와 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와 임야를 합쳐갖고 농림. 그럼 농지가 한마디로 뭐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 평야, 절대농지라고 그러죠. 농사지을 것. 그 다음에 임야는 보존산지역, 보존할 산림, 임야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라는 이름에서 농림지역은 주된 대상이 뭐라고요? 농지와 임야.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임야를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농사짓기 위해서 보존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목적 7개, 앞글자에 동그라미 쳐갖고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연환경의 자, 수자원, 수,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그 앞글자 그대로 동그라미 친 거 읽어보시면은 자수, 해생, 상문수 7개가 돼요. 자수, 해생, 상문수. 자수 할 때 숫자는 수자원, 상문수 할 때 맨 마지막에 숫자는 수산자원. 이거 예를 들어 갖고 수질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려요. 법에 규정한 대로 그대로 외워야 돼요.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요. 자, 자연환경은 국립공원 생각하시면 되죠. 설악산, 지리산 이런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수자원은 뭐예요? 물자원,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하는 댐 주변 생각하면 되죠. 댐. 그 다음에 해안은 저 남해 다도해 해안의 절경, 막 리아스식 해안 이런 거 얘기하죠. 해안.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갯벌 같은 게 생태계 보고라고 그래요. 뭐 새만금 이런데. 그리고 상수원, 뭐 수도권에서는 팔당 떠올리면 되고요. 문화재는 사적지하고 유적지, 경주 딱 떠올리죠.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육성, 수산자원은 해조류, 어패류, 양식장 생각하시면 돼요. 저 뭐 통영이라든지 완도, 진도, 뭐 굴양식장, 김양식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등을 위해서 절대 보존하자. 그래서 7가지 절대 보존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러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다 보존할 것. 그런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셀까요? 이름대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가 보존 성격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자, 이 농림지역은 농사짓기 위해서 보존하니까
말 그대로 농사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그냥 자연환경 등의 보전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같은 데서 농사 짓고 그런 거 보셨어요? 봤다 고도 우기면 안 돼요. 다 철조망 쳐가지고 출입 금지요. 출입 금지.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놔요. 그래서 절대 보전, 땅에다 손대지 마라 하는 거니까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장 보전 성격이 센 곳입니다. 그럼 보전 성격이 세다 그 말의 의미는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행위 제한이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이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보전 성격이 제일 센 곳이요. 그럼 이제 도시 지역은 개발할 곳이고요. 농림 지역은 농사 지을 곳,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존할 곳.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있죠. 관리 지역. 얘는 독자적으로 뭐 하자 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하는 곳입니다. 관리하는 곳이니까 관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하고 다른 지역의 중간에 딱 들어가는 중간적 또는 완충적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또는 그냥 비슷하게 관리만 하는 거니까 임시적이라고 그래요. 임시적인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다른 지역이 세 개가 있으니까 관리 지역도 세 개가 있어요.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자, 보전 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하고 그냥 비슷하게 관리하는 곳이고요. 생산 관리는 생산 농사 짓는 거니까 농림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곳이에요.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될 곳이니까 도시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관리 지역 세 개는 각각 무슨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것인지 그게 논점입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관할 구역이 있어요. 관할 구역에 개발할 곳은 도시 지역으로 지정하죠. 개발할 곳. 그다음 보존할 곳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사 지을 곳은 농림 지역. 자, 이런 식으로 이 세 개 용도 지역은 떨어뜨려 갖고 지정하는 거예요. 절대 붙여 갖고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극이라 그래. 상극. 개발할 곳, 보존할 곳, 농사 지을 곳. 상극. 그래서 도시 옆에 평야가 펼쳐져 있고 막 이런 거 우리 볼 수가 없죠. 쫙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관리 지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시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이 도시 지역을 싸고 계획 관리 지역이 지정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싸고 보전 관리 지역. 보전 관리. 그다음에 농림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농림 지역 싸고 생산 관리 지역이.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도시에서 자연환경 보전, 도시에서 농림 지역으로 갈 때 중간에 거쳐가는 거죠. 중간에 거쳐가는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 택진안이 발생하고 신도시 개발이 필요해요. 그럼 신도시 어디서 개발할까요? 이런데 막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획 관리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시켜요. 그러면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 아니고 얘는 무슨 지역으로 편입되는 거냐? 도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즉 계획 관리 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될 곳이냐? 도시 지역이 될 것. 그럼 보전 관리 지역은 궁극적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생산 관리 지역은 궁극적으로 농림 지역이 될 곳인데 아직 확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게 관리만 하는 곳이에요. 확정 안 했어요. 왜 확정 안 했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 세대에서 국토를 다 이용 개발해 버리면 후손들이 쓸 땅이 없어요. 후손들 위해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관리만 하고 남겨두자 하는 게 관리적. 그래서 임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각각 무슨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곳인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교재 74페이지 맨 위로 와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의 관리 지역은 자,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에 준해서는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거기 딱 끊으세요. 그럼 도시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곳은 계획 관리 지역이죠. 또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곳.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은 생산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은 보전 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세 분 한번 봐요.
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뭐 등등을 위해서 그 밑에 줄에 보존이 필요하나? 그럼 보존할 곳이니까 원래는 뭘로 지정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겠죠.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럼 주변의 용도지역이 뭘까요? 도시지역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바로 옆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뭘로 지정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농사 지을 곳이니까 원래는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요.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주변의 용도지역이 뭐다? 도시지역이죠. 도시 옆에 농림지역 바로 지정 못하니까 대신 생산관리지역을 지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만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거기까지 보면 돼요.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9개 용도지역, 가장 기본적인 9개 용도지역을 봤고요. 근데 다시 도시지역, 주상공록, 대통령령에서 3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3분 되는 것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